영성적인 어떤 에너지 파동, 소리 파동에 내 두뇌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체화라고 한다. 그러면 완전 생각과 사유 체계가 완전 변해버리지. 시각적인 것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왜? 두뇌의 까르마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지 간에 다스려가는 이 방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망하는 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도, 뭐 명상,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럼 즉 자기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역량을 길러낸다는 거거든. 역량을 기른다는 거는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감각이야. 그 감각을 놓고 내 판단이나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또 그걸 놓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의 감각, 그게 상황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걸 갖다가 성취해낼 수 있는 나의 감각이 거기에 연동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나의 의식에 가장 영향력을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요소가 뭘까? 시각과 청각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에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공부를 돕는 자료를 뭐라고 그래? 시청각 자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그치? 자, 아까 방금 얘기했어. 이미지 트레이닝. 당연히 시각적인 거니까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겠지. 소리? 확언? 소리잖아. 그치? 영향력을 주는 거야.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야? 소리 파동이잖아. 나라고 생각하는 소리 파동.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는 소리 파동이거든. 마음의 소리란 말이야. 근데 이 마음의 소리를 갖다가 점점 보다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부정적이고 뭔가 뜬금없고 뭔가 나약하고 뭔가 어두운 그런 마음의 소리를 점점 스스로 이렇게 걷어지는 거야. 정화가 일어난다고. 정화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소리 파동이 명료해지고 스스로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걸 경험한단 말이야. 그럼 또 어느 순간 에너지가 확 통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소리를 경험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의지가 돼버려. 그냥 소리 파동이 단순하게 소리 파동이 아닌 거야. 그대로가 의지야. 그래서 화근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소리 파동 자체가 내 부대꼴에 울리게 되는데, 그 소리 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리 파동에는 그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겠다.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 규정 내리는 화건이라든지 뭘 갖다가 이제 뭔가 의지를 일으키는 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의 두뇌골에 파동을 준단 말이야. 그것이 나의 의지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의지의 파동에 그 소리에 내 두뇌가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 내 의식이 즉 까르마가 익숙해지는 거야 거기에. 그럼 그걸 나의 의지로 받아들여버려. 딱 의지로 자리 잡아버리는 거야. 내 몸이 이걸 체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이걸 갖다가 벗어나서 어떤 그 생명력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의지를 딱 경험하게 되고, 그 의지가 내 머리꼴에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마음의 표현으로, 소리 파동으로 막 내 안에서 일어나.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이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 이걸 체화라고 하는 거야. 그걸 처음 경험하는 걸 각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처음 경험할 때, 난 신의 소리를 들었어. 신의 음성을 들었어.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난 엄청난 생명력을 느꼈어. 그걸 들었는데 나는 진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느꼈어. 역시 신은 계시는데 신이 역사하신다는 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경험을 하는 걸 각성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각성이 이제 내 의지로 자리 잡는 거야. 그럼 두뇌가 거기에 점점 리셋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그 소리 파동에 익숙해지는 거야. 마치 영어를 처음에 버벅 하다가 이게 막 자연스럽게 구사살점 되면은 영어로 생각도 하는 것처럼, 마치 두뇌가 그 한국말과 다른 주파수인 영어에 완전 익숙해지는 것처럼 영성적인 어떤 에너지 파동, 소리 파동에 내 두뇌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체화라고 한다. 그러면 완전 생각과 사유 체계가 완전 변해버리지. 그래서 내 몸이, 내 의식이 그렇게 소리에 공명되는 상태에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화건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이 나를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유인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막 신령스러운 뭔가가 임재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기도하자마자 뭐 강림해? 그런 거 아니거든. 내 두뇌가
거기에 그런 어떤 강림되는 에너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내 두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두뇌가 되기까지 여정이 있을 거 아니냐고. 참 내 마음에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없애려고 한다든지 참여하려고 한다든지 등등등에 거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기존의 내 두뇌를 제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파동들을 갖다가 싹 걷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싹 또 새로운 파동에 이게 순수한 어떤 의식 속에서 정화된 상태에서 그런 파동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그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완전히 내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이미지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야. 자, 감각 중에서 이제 어쨌든 청각보다 제일 강한 거, 그리고 두뇌 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는 시각이야. 우리가 잘못 보고도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그지? 들은 거는 한번 곱씹어라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본 거는 확신을 갖는 거야. 나 분명히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분명히 봤는데? 지가 헛봐놓고도 진짜 있다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시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똑같은 이미지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야. 똑같은 이미지를 보면서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미지를 딱 봤을 때 A라는 이미지를 봤을 때 까르마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거부감이 딱 생겨. 그럼 받아들일 겨를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이해되지도 않아.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남들은 그런 거예요. 야, 저거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 좀 조금 바꿔서 좀 받아들여 보지. 아, 싫어요. 난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데 어떡해요. 아, 그래도 좀 해봐. 그래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자꾸 안 되는데 어떡하죠?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자, 그럼 직접 보지 말고 자, 비슷한 걸 한번 떠올려 볼까? 자, 비슷한 거. 자, 이건 어때? 네가 본 거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그 조금 비슷한 거야. 진짜가 아니야. 자, 가짜인데 자, 요걸 한번 익숙해 보자. 요거에 이건 내가 좀 무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엇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려. 엇비슷한 이미지. 그러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거지. 점점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는 거야. 일단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 조금 더 무서운 거 한번 떠올려 보자. 조금 더 무서운 거 떠올려 보자. 조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점점 감당하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걸 보자마자 막 부정적으로 막 그냥 밀쳐내려고 하고 쳐다도 보고 싶던 것을 내가 점점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그 부정적이고 몸소리치도록 싫었던 것을 어느덧 그냥 마음에 미동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치자고. 이런 거였어?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이점이 다 있었네? 이런 거였구나. 그 이해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야. 참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생각했었겠네.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이해가 돼, 이제. 이거 하나 받아들이고 인해 가지고. 이미지라는 게 이제 그러는 것이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과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내 안에 거기에 반응하는 내 까르마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반응되어지는 내 무의식을 살피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더 감당해보고, 조금 더 감당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보통 이미지에 많이 사람들은 의존을 하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길 바라고, 뭐가 떠오르길 바라고. 내가 참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 진짜 어두컴컴한 것밖에 떠오르지 않아.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야, 우선. 그런 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 에너지의 소통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눈이라는 것은 대상을 향하게 돼 있고 또 대상 속에서 소통을 추구하는 아주 민감한 기관이다 보니까 가장 그렇게 두뇌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게 돼 있는 거야. 이 눈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 에너지의 소통을 경험하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등등등의 시각적인 것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왜? 두뇌의 까르마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지 간에 다스려가는 이 방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생명, 근원적 생명을 향한다는 이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그걸 통해서 바로 근원적인 어떤 생명의 소통을 경험케 해주는 거. 그리고 나의 내면을 향한다라는 그 알아차림의 각성을 갖게 해주는 거. 거기에 이제 뭔가 이제 포커스가 있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아주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다 그 방편을 써. 그러면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이미지라든가 어떤 소리 같은 게 명확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해봤을 때 딱히 명확한 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분명한 까르마가 작동되는 거야. 그 디테일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디테일한 그 에너지의 움직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의 감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의식이 돼. 어떤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틀려도 거기에 딱 눈에 보이잖아. 야, 이거 조금 어긋난 거 안 보여? 이거에 어긋나서 이 전체가 안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탁탁 지적을 한다고. 그만큼 눈썰미가 있는 거지. 바로 그게 바로 에너지가 그만큼 디테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떠올릴 수 있을 때, 그 디테일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미세한 그 지성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 그냥 두루뭉실 안 느끼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 그래서 이제 좀 전에는 시각적인 걸 두고 얘기했는데, 청각적인 걸 두고도 말투 하나까지도 이제 딱 잡아내는 거지. 얘기를 잘 하시다가 말끝이 자꾸 흐려지시네. 무슨 일 있죠 지금? 무슨 일 있구만. 솔직히 얘기해봐요. 난 속일 수 없어. 당신 목소리에서 이미 다 느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나 그냥 있는데 참네. 솔직히 얘기해보라니까. 무슨 일 있구만. 맞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 디테일한 걸 갖다 잡아내는 거야. 그 디테일한 그것까지도 잡아내는 게 바로 민감도라는 거지. 우리의 감각의 민감도. 그만큼 에너지가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 데서 바로 우리는 미세하게 왠지 마음이 땡겨지기도 하고 마음이 거부감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야. 그 작은 데에서 그런 걸 챙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약하면 잘 안 떠오르게 돼 있거든. 힘이 에너지가 분명하잖아. 머리에 선명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차 있다는 거야. 뭔가 의식이 강림해 있다. 이게 만약에 성령역사다. 성령역사가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장애가 많아. 그럼 희미하게 들어와.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희미하게로 들어온 것이 하나의 희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지. 그리고 선명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그럼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나의 감각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지성이 된다 이 말이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뇌에 리셋이 되는 그 기간이 물론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정할 수 없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사람은 뭐 변죽이 끓는 거지. 뭔가 될 듯 하는데 포기하고 될 듯 하는데 포기하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뭐 시간을 얘기할 수는 없어. 한 방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랬다가 또 어느 날 정신 차려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강력한 동기가 부여야 되고 그 강력한 동기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리움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단박에 끝낼 수 있지.